여러분, 주변의 동료나 친구들을 볼 때마다 추진력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마치 영원히 지치지 않는 배터리를 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높은 성과를 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죠. 영화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언맨은 언제나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실생활에서도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이나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뇌과학자에 따르면 인간의 뇌 깊숙한 곳에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재적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의 실체와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마다 벌어지는 내적 갈등을 상상해 보세요. 전날 밤에는 분명히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작 아침이 되면 알람을 꺼버리고 이불 속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마치 거대한 바위를 밀어올리는 시지프스처럼 모든 작업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엔진이 걸리기 시작하지만 이미 오전 시간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고 오후에는 각종 회의와 잡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하루가 마감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되고 결국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의지력이 부족해 같은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기부여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에 의존하는 외재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내재적 동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약하고 불안정한 외재적 동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외재적 동기라는 건 급여, 승진,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 같은 외부 요소들로부터 나오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동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마치 화석연료처럼 언젠가는 고갈되고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한계가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보상을 받기 전 기대하는 순간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실제로 보상을 받는 순간에는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거나 칭찬을 들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짧게 지속되고 곧 더 큰 보상을 갈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몇 주간은 분명히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동기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다음에는 더 큰 보너스를 받아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 또는 도파민 내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 우리의 일상적인 동기부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내재적 동기는 마치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처럼 스스로 지속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 성장에 대한 갈망,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자율성에 대한 욕구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부 보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내재적 동기가 강할수록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성능 향상 화학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집중력과 창의성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수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창작 과제를 주되 한 그룹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외부 보상 없이 순수한 호기심만으로 참여하도록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상을 받기로 한 그룹은 처음에는 더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의성 점수가 급격히 떨어졌고 작업에 대한 흥미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내재적 동기에 의존한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관련 활동을 계속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대학원을 다니며 연구를 하고 있었던 한 학생은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필요한 모든 논문을 찾아 읽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친구들과 교수님께도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이야기했죠.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논문 출간에 대한 압박, 지도교수와의 갈등,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감 같은 외적 요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순수한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이 마치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실험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연구 자체보다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내재적 동기부여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5가지 요소란 바로 호기심, 숙련도 추구, 활동 자체에 대한 사랑, 목적의식, 그리고 자율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5가지 내재적 동기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호기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건 단순히 알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해요. 진정한 호기심은 학습에 대한 강렬한 갈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호기심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호기심을 높이는 핵심은 학습과 적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즉시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하죠. 학습에 레버리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라면 새로운 광고 전략에 대한 책을 읽은 다음 날 바로 실제 캠페인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며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이런 학습, 적용, 피드백 사이클을 만들 수 없다면 업무 방식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환경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죠. 또 다른 호기심 향상 방법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려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학습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그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2번째 요소인 숙련도 추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 완벽을 향한 끝없는 여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상태죠. 이걸 키우려면 먼저 자신의 장기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세부 기술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도적 연습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계속해서 한계에 도전하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해요. 의도적 연습의 핵심은 현재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과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감만 쌓이죠. 하지만 딱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계속 주어지면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이 자신의 성장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숙련도 향상의 가능성이 무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이상 늘 여지가 없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체스 마스터나 음악가들이 평생에 걸쳐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완벽에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깊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3번째 요소인 활동 자체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어로 아우토텔릭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외부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만족감 때문에 하는 활동을 말하죠. 프로그래머가 밤새 코딩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 화가가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우토텔릭한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특정 활동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그저 잘하니까 하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활동 자체를 즐기게 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요소를 높이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유독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때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그 활동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해요. 처음엔 그저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그 과정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한 루틴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특정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활동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요소인 목적의식은 자신이 하는 일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명감 말이에요. 이런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끈기를 보여줍니다. 목적의식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인생 사명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추상적이고 거창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 하는 각각의 업무가 그 큰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냥 상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서 결국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인 자율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높은 동기를 보입니다. 물론 모든 직장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에서라도 선택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업무 환경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기, 일하는 시간대를 어느 정도 조절하기,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서 자신만의 방법론 적용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지적 차원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약이 많은 상황을 더 큰 인생 계획의 일부로 재구성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 선택한 장기적 목표를 위한 필요한 단계라고 인식하면 같은 상황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다양한 기술, 네트워크, 지식을 쌓아서 선택의 폭을 넓히면 현재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심리적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능력과 준비성이 있으면 현재 환경에 제약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높아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재적 동기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돈이나 인정 같은 외부 요소들이 행동을 좌우하는 힘이 약해져요. 대신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과 성장의 기쁨이 주된 추진력이 되죠.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마치 수도승과 전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외부 세계의 유혹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는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 적어도 승진이 늦어져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질과 의미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재적 동기의 상승이 몰입 상태, 즉 플로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플로우에 빠지기 쉬워지고 플로우 상태에서는 또다시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도 마치 게임을 하듯 즐겁게 할 수 있고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해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치 몇 분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나 있고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고품질 작업을 완성해 있는 상태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번 맛보게 되면 예전에 억지로 버티며 일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성취와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동기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내재적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자기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내재적 동기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한번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